북한 관영 매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지상 거치대에서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동안 비공개 행보로 여러 차례 화성 15형 개발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명령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지상 거치대에 있던 화성 15형이 굉음을 내며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이는 지난 7월 쏘아올린 화성 14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지상에서 그대로 발사됐습니다. 화성 15형은 불빛을 내뿜으며 2분 10초가량 솟아오르다 일정 고도에 다다르자 1단계 분리로 추정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화성 15형 발사 참관 소식을 보도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과 4분 47초가량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 그동안 비공개 행보로 화성 15형 개발을 적극 독려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고 용도 자동직께서는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개발 전투장과 발동기 분출 시험장들에 나가시어 김정은은 국방과학원의 장창하 원장,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과 여유롭게 대화하다 화성 15형을 실은 차량이 공장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옆에 바싹 붙은 채 발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장창하로부터 뭔가를 보고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등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화성 15형이 발사 차량에서 수직으로 서는 모습부터 지상 거치대로 이동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군 중장에게 전화로 발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화성 15형이 치솟는 모습을 육안으로 지켜봤는데 건물 내부로 들어선 이후에도 한동안 상공을 주시했습니다. 간부와 맞담배를 피우고 모니터를 보며 결과를 기다리다 발사 성공을 감지한 이후에는 주먹을 쥐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전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어젯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만에 20분간 통화를 한 데 이어 연이틀 전화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제 발사된 미사일이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미국의 굳건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핵심 기술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로 북한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오판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측은 초강경 어조로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75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기조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절대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북한에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And if war comes, make no mistake,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utterly destroyed.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북한과 외교, 무역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제한도 거론했습니다. 방점은 원유 금수에 찍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주 동력으로 원유를 꼽으면서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called Chinese President Xi this morning and told him that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China must cut off the oil from North Korea. 중국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금수를 비롯한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인 겁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논의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미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중국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한반도 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만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미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개명을 포함한 전면적인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의 역사를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혁신을 외쳐온 국가정보원. 대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된다면 네 번째 간판을 바꿔달게 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6 직후 미국의 CIA를 본따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모태로, 초대 중정부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첫 부운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운과 달리 중정은 정권 옹위를 위한 반정부 인사 탄압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역시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중정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전위대 역할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5.16 이후 첫 문민 정권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안기부는 총풍 사건 등 공작 정치의 오명을 벗지 못했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999년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마쿠 역할을 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지만 도청 사건이 터지며 다시 오명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지만 체질화된 적폐적 관행까지 씻어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개입하며 전직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데 마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특수활동비를 정권의 핵심부에 상납해 전직 원장 모두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제도개혁으로 국정원을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